안녕하세요, 도끼입니다. 오늘은 제가 좋아하는 프로크리에이트 프로 아티스트인 니콜라이 라커슨, 맞게 발음하는지 모르겠어요. 이분의 작업 방식을 따라서 이런 이미지를 그려봤는데요. 그리는 과정을 보여드리면서 프로의 작업 과정을 정리해서 알려드리고요. 중간중간 제가 느낀 점이나 유용한 팁도 같이 전달을 드리겠습니다. 이분의 유튜브에 방문하시면 여러 좋은 영상이 있는데요. 제가 강추하는 영상도 같이 소개해 드릴 테니까요. 영상 끝까지 지켜봐 주시고요. 자,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이분의 작업 방식을 보면 프로크리에이트의 꿀 기능인 투시도를 항상 깔고 시작하는데요. 저도 투시도부터 설정하고 시작을 해볼게요. 오늘은 전체적인 과정 소개가 우선이라서요. 투시도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고요. 대신 투시도에 관해서만 자세히 다룬 영상은 따로 있기 때문에 관심 있으신 분은 오른쪽 상단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투시도가 설정이 되었으면 스케치를 해주는데요. 스케치 하실 때 주의하실 점은 나중에 이 스케치랑 채색을 합쳐줘야 되기 때문에 연필 브러쉬 같이 텍스처가 있는 브러쉬는 사용하지 마시고요. 대신에 둥근 브러쉬 같은 깔끔한 브러쉬를 선택을 해서 스케치를 해줍니다. 그리고 스케치 하실 때 색상은 검정색이 아니라 약 7-80% 정도의 회색을 사용해주세요. 이유는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스케치가 끝나면 채색할 면을 따주는데요. 면을 따주는 방식이 참 기가 막힙니다. 스케치 바깥 부분을 선택 툴에 자동을 이용해서 선택한 다음에요. 다시 반전을 선택해서 스케치 안쪽 면을 선택해 줍니다. 이 상태에서 스케치 밑에 새 레이어를 생성을 하고요. 여기에 약간의 회색을 채워주세요. 그리고 필요하다면 스케치는 계속 보완해 나갑니다. 이렇게 흑백으로 된 이미지를 어느 정도 완성을 하면요. 글레이징 채색법을 이용해서 컬러로 변환을 해주는데요. 먼저 스케치 밑에 회색으로 채운 레이어를 선택을 해서 조정의 곡선을 이용해서 회색을 색상으로 바꿔줍니다. 색상 선택은 기본 베이스를 깐다고 생각하시고요. 전체적인 분위기를 잡아주는 색을 선택을 해주세요. 스케치선도 마찬가지로 조정의 곡선을 이용해서 색상을 넣어줍니다. 그리고 아까 스케치선을 검은색으로 하면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그 이유는 이렇게 곡선으로 색을 변환해 줄 때 완전 검은색은 색상이 변환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스케치와 밑색이 깔린 레이어는 다 합쳐주세요. 이 상태에서 계속 색을 얹어 나가는데요. 어느 한 곳에 집중해서 채색하는 게 아니라 전체를 보면서 여기저기 칠을 해 나갑니다. 역시나 한 곳에 집중을 하면 망하기 쉽기 때문에 이미지 크기는 이분도 그랬지만 신용카드 2개 정도 크기로 해두고 작업을 합니다. 채색을 하는 동안 니콜라이 라커슨에 대해 소개를 좀 할까 하는데요. 이 아티스트의 그림을 처음 접했을 때 아이패드로 이런 그림이 가능하구나 라는 걸 처음 알게 됐어요. 아이패드로 초현실주의 같은 좀 사실적인 그림 많이 봤는데요. 이렇게 컨셉 아트를 그리시는 분은 처음 봐서요. 정말 많이 놀랐습니다. 이분을 알게 된 이후로는 포토샵은 거의 열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분의 유튜브에 가보시면 얼마나 오래전부터 프로크리에이트를 사용해서 그림을 그려왔는지 알 수 있는데요. 프로크리에이트 영상 중에 제일 오래된 영상이 무려 10년 전이네요. 이분의 영상에 강자는 거의 없고요. 대부분 스피드 페인팅인데요. 그래도 그나마 있는 몇몇 강자가 상당히 유용해요. 그래서 언어의 압박만 없다면 제가 가장 추천드리는 영상은 라이브 드로우 with 프로크리에이트 4번입니다. 영상 길이가 1시간이 넘어가긴 하는데요. 3배속이나 4배속으로 보기만 하셔도 배울 게 참 많아서요. 꼭 한 번쯤 보시기를 추천드릴게요. 어느 정도 이제 채색이 마무리가 되면요. 1단계 디테일에 들어가는데요. 새 레이어를 생성을 하고 간판, 전봇대 같은 부분을 어두운 색으로 칠을 해주세요. 그리고 이 실루엣이 완성이 되면 이 위에 레이어를 다시 생성을 하고 클리핑 마스크를 사용해서 채색도 하고 글자도 넣어줍니다. 저는 이 단계가 끝나고 이 이미지에서 가장 부각시키고 싶었던 노란색 차를 그려 넣었습니다. 역시 가장 그리고 싶은 부분은 제일 나중에 아껴서 그리게 되더라고요. 이제 마지막 단계인데요. 요새 대세인 것 같은데요. 제가 참고하는 아티스트들은 모두 이렇게 배경을 다 완성한 다음에 주인공인 사람을 그리기 시작하더라고요. 사람도 마찬가지로 새 레이어를 생성하고요. 어두운 색으로 실루엣만 잡아주고 그 위에 다시 레이어를 생성을 하고 클리핑 마스크를 해서 채색을 해주세요. 저 같은 경우에 요새 그림도 중요하지만 이야기가 있는 그림은 그냥 그림보다 좀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서요. 총을 든 사람도 넣어보고 사람 위치도 이리저리 바꿔보면서 전체적인 구성을 해줍니다. 딱히 정해진 룰은 없어요. 멋있는 또는 원하는 장면이 나올 때까지 이렇게 저렇게 실험을 해봅니다. 이제 전체적인 마무리인데요. 마무리는 역시나 디지털 느낌이 안 나게 하는 작업들이에요. 예를 들면 노이즈를 넣어준다든지 배경을 살짝 흐릿하게 하는 건데요. 노이즈 넣는 방법만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제일 상단에 레이어를 생성하고요. 약 50%의 회색을 채워준 다음에 조정에 노이즈를 선택해서 노이즈를 넣어주세요. 그러면 들어간 노이즈가 녹색이나 빨간색 여러 색상이 이제 생기는데요. 다시 조정에 색상, 채도 밝기를 선택을 해서 채도를 낮춰서 흑백으로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이 상태에서 레이어 모드를 오버레이에 두시면 돼요. 오버레이는 밝은 부분은 밝게 또 어두운 부분은 좀 어둡게 만드는 레이어 모드여서요. 회색은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고요. 노이즈만 이미지에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노이즈 정도는 레이어의 불투명도를 조정을 해서 조정할 수가 있겠네요. 노이즈를 넣고 안 넣고 차이가 보이시나요? 오늘은 이렇게 유명한 프로 아티스트의 작업 방식을 제가 직접 따라해봤는데요. 역시나 쉽지는 않네요. 그래도 제가 이런저런 시도를 해보고 발전을 해야 여러분에게 공유드릴 내용도 있기 때문에 도전은 멈추지 않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에 또 유용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